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학부를 만나다 1일 MC를 맡게 된 예비역 병장 이종원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전역한 예비역 병장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3년 10월에 전역한 저도 예비역 병장 백유한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요즘 수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독서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가가지고 지금 군대 전역 후 대학교 2학년으로 지금 복학해서 다니고 있고,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목요일날 시험이 끝나가지고 종강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MC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지난달 말부터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이라는 비전을 품고 공부해와서 올해 3월에 필기시험을 보고 올해 5월에 체력시험과 면접을 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학기를 병행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아직 전 촬영일 기준으로 종강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평범한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호국보훈 특집으로 모였으니까 군대 썰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특별히 이 까만 종이에다 각자의 썰의 제목을 써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 적었으면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공수훈련입니다. 저는 위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무박 4일입니다. 그러면은 저부터 한번 이거에 대한 썰을 풀어보자면, 저만 이제 옷이 조금 다른 이제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특전병으로 특전사라고 알려진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해서 이제 그런 건데, 이 부대는 특별히 낙하산을 타고 강화용 기구나 아니면 항공기로부터 실강화를 할 수 있는 자격인 공수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수기본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2주간 흙바닥에서 엄청나게 구르고 마지막 주차에 실제로 강화를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강화는 이제 3주차에 하는 거고, 앞에 1, 2주차에는 이제 아무나 이걸 또 강화를 시켜주지 않고 이 강화를 할 수 있는 상태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해주거든요. 근데 1, 2주간에 진짜 엄청나게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체조를 조금 이제 어려운 동작들로만 구성한 게 이제 공수 PT가 있습니다.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그게 이름이 8번. 네, 8번인데 엄청 비틀기. 네, 온몸 비틀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온몸 비틀기를 이제 진짜 완전 물구덩이에서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또 겨울이었어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공수는 뭐냐면 착지를 할 때 이게 또 한 발로 착지를 하게 되면 몸에 부상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발로 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앞꿈치랑 무릎을 붙이는 걸 굉장히 또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앞꿈치 무릎 이렇게 이거를 계속 시킵니다. 이거를 이제 운동장을 계속 이제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꿈치 무릎 말로 하면서 하니까 이게 듣다 보면은 앞꿈치 무릎인지 닭똥찜 무릎인지 뭐 이게 진짜 그렇게 들려요. 진짜 나중엔 닭똥찜 무릎 이렇게 들립니다. 진짜로. 63 빌딩이 2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300m에서 합니다. 무려 300m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밑에를 쳐다보면은 진짜 전경이 다 보이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서 하는 건데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올라가서 무서웠는데 뒤에서 교관님께서 이렇게 등을 팍 치니까 저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로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뛰게 되고 4초 뒤에 낙하산이 자동으로 펴집니다. 굉장히 고요해요. 그럼 하늘은 굉장히 고요하고 제 발 아래로 보이는 그 풍경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이 공수훈련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위문이라는 제목으로 지영이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위문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위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문 공연을 생각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위문은 위문 예배거든요. 저는 군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민간교회 목사님들을 좀 많이 초청하셔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랑 많이 오셔서 이제 위문 예배를 드렸어요. 위문 예배 드리면 보통 우리가 선교 가면 하듯이 민간교회에서 저희 군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거든요. 저희 군인들을 섬겨주시고. 근데 이제 사실 위문 예배 오면은 저희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싸이버거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위문 예배를 통해서 좀 많은 교제도 나누고 했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군 부대로. 네.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은 요한이의 무박 4일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박 4일인데 저희 부대가 KCTC라고 훈련을 한번 했는데, 그 KCTC가 거의 20일 넘게 하는 훈련이에요. 역할이 이제 저희가
대항군 역할로 네. 공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5박 4일 동안 공격하려고 이제 작전도 짜고 산도 많이 타고 이렇게 했는데 밤늦게 이제 시작해서 5박 4일 동안 시작해서 밤에 막 이렇게 산 타고 꼬불꼬불 길 막 이렇게 가고 이래서 거의 한 5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새벽 한 4, 5시쯤에 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산을 찾은 거예요. 이제 긴장된 상태로 이제 총을 이렇게 들고 이게 주주주 갔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박격포 중대였더라고요. 참호 안에서 박격포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일어나는 걸로 서로 이렇게 보면서 뭐지? 이게 적인가? 이제 옷이 달라요. 총소리 어디서 탕 소리가 나자마자 저희도 막 총 쏘면서 막 이렇게 밀고 올라갔는데 저희 쪽은 거의 안 죽고 상대만 다 죽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되게 높은 고지에서 애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총 쏘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총을 겨누는데 애들이 고개가 안 되고 총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총을 쏘니까 저희가 막 속수무책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딱 판단하고 옆으로 돌아와서 올라가면 되겠다. 제가 옆으로 막 4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딱 해서 이제 나무지게 숨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앞에 애들이 엎드려가지고 한 2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내가 영웅이다. 왜냐면 많이 잡으면 휴가를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한테 그때 중대장님이. 그래서 아 이거 영웅이다 하고 딱 이렇게 돌았는데 탕 소리가 나게 갑자기 사망 뜨는 거예요. 아,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저기 여기 앞에 2명 있는데 네. 왜 내가 죽지? 하고 사망하면 무슨 총에 맞았는지 네. 이게 1년 보관 뜨거든요. 딱 보는데 후두부 관통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지? 하고 봤는데 총이 저희 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총이 아니고 저희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아 이게 다른 애들인가? 네. 총기 이게 1년 번호가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저보다 한 2칸 앞에 막 이런 숫자인 거예요. 1년 번호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아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저보다 수임한테 와가지고 1년 번호 살짝 봤더니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왜 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수상해 보이는 움직임이라서 우선을 쐈는데 그게 맞아서 사망했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1킬도 못하고 끝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썰인 것 같아요. 앞꿈치 무릎, 앞꿈치 무릎. 저희가 또 각자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또 군대 썰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우니까 이대로 끝내기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영이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상병 1호봉, 2호봉 그때쯤이었는데 밤에 이제 자고 있었어요.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갑자기 연병장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네. 어우. 그러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사실 잠에 깊이 든 친구들은 안 깼는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생활관에 한 5명 정도 깨가지고 네. 연병장을 쳐다봤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완전 막 위급한 상황처럼 네. 비명을 지르니까 밖에 봤는데 사람은 안 보여. 뭔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네.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이게 고라니였어요. 이게 고라니 울음소리를 안 네.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사람 비명소리 같거든요. 네. 군필들만 알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부에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02년생이신데 오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군대를 아직 안 간 미필 남자 청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조언의 한마디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이부터 조금 해주시겠어요? 올해 사실 군대 갈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자 하면은 성경을 좀 안에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휴가 나와서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기 전이랑 후랑 달라진 거를 스스로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신앙이 무너졌던 때에서 다시 신앙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점도 있긴 했지만 또 성경을 읽으면 이제 삶이 변화된다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선독 정도 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요한이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우선은 우리 친구들 뭐 시간은 세지 말고 아니 200일 넘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먹을 밥이 더 많으니까 아직 먹은 밥보다 네. 먹을 밥이 많으니까 좀 잘 버티고 또 신앙적으로는 제가 휴가를 군생활 1년 6개월 하면서 거의 말년에 저녁 3, 4개월 전에 그때부터 휴가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좀 되게 오래 떠나 있었어요. 교회를 좀 멀리 떠나 있으니까 마음도 좀 멀어지고 또 되게 많은 죄 유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도 이런 저런 거 뭐 하고 싶고 또 이걸 안 해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거 안 하니까 좀 불이익을 보고 이런 점이 많아가지고 되게 신앙 지키는 게 되게 네.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희 대학부 친구들을 다 신앙 잘 지키고 꼭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 근무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주일날 교회 가기가 조금 선뜻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좀 하루 쉴까 이러면 하루가 한 번이 뭐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못했지만
또 말씀 섬독하고 또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깊은 신앙 안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들은 진짜 가서 그곳이 본인의 이제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가는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멀지만 비행기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 547일간의 여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전역을 했잖아요. 2023년에 전역을 하고 이제 올해 1월이 되면서 새로 저희가 3명 다 되게 좀 사명을 맡게 되고 중직을 맡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영이는 미디어 팀 팀장, 그리고 요한이는 대학부 1셀 셀리더를 맡고 있고 저는 이제 5셀 셀리더를 맡고 있는데 그거를 맡게 된 그 소감이 어떤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게 그만큼 부담이긴 했죠. 미디어 팀 안에서 근데 일이 많아서 사실 힘들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만큼 받는 은혜가 좀 더 크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 만큼 교회에 더 몸이 붙어 있고 교회에 몸이 많이 오다 보면은 네, 또 그만큼 얻는 은혜도 크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저희 미디어 팀 이제 사실 저 혼자 있으면 많이 부족하고 힘들었겠지만 미디어 팀이 아주 대단하신 우리 팀원분들도 계시고 우리 나연 선생님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미디어 팀 아주 재밌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부 지금 1셀 셀리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전역하고 사실은 교회가 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대학부 좀 적응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천천히 교회 다니면서 다시 내 믿음도 잡고 내 신앙생활을 다시 바르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저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또 셀리더라는 사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보셨다고 하셨고 또 이러니까 우선은 순종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제 셀리더라는 사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대학부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수련회 준비나 뭐 체육대회 준비나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대학부 셀리더라는 사명을 통해서 더 대학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은혜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5셀 리더라는 사명을 처음 받게 됐을 때 지영이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제 그때는 수험생활 중이었어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저도 순종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고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명에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하여튼 감사하게 저도 사명하고 있습니다. 5셀 사랑합니다. 1셀도요. 야호. 네, 다음은 저희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나 아니면 예배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작년 6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6월에 전역을 해서 바로 이제 7월달, 8월달에 있는 이제 학예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수련회가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4년 만에 하는 수련회였어요.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었고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에서 그렇게 떳떳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수련회를 딱 3일만 하는 게 아니라 3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 말씀 때 수련회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지금 그때 당시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은혜를 크게 많이 받아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수련회였던 거로 생각이 되고 또 가장 뜻깊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영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작년 학예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저는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병장 1호봉 7월 달이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사실 수련회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막혀있던 적이 없었는데 원래 나가기로 했던 휴가 일주일 전인데 네. 휴가를 나가지 말라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전화도 하면서 못 나갈 것 같다. 네. 사고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네. 사실 저도 역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때 사실 느꼈던 게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련회가 역시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죠. 열심히 3일 4일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가도 된다고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잡았으니까 너가 약속 잡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나갔다 와라라고 네. 후보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힘들게 나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해가지고 조금 많이 회복을 얻고
그 남은 군 생활 좀 힘내서 했던 저는 기억이 있어서 작년 하계 수련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랑 같은 수련회인가 보네요. 저는 뭐 계속 말했듯이 부대 특성상 훈련이 많아가지고 저도 계속 수련이 잡히니까 휴가가 잘리는 거예요. 수련을 못 나가니까 더 나가고 싶어지고 또 안 되니까 더 나가고 싶어지고 이러니까 또 코로나라서 제가 고3 겨울 수련회 이후 지금 이번 24년 1월에 갔던 이번 네. 겨울 수련회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제가 또 셀리더라는 또 사명을 가지고 또 수련회 가니까 약간의 또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싶고 기도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수련회 가기 한 이틀 전인가 갑자기 너무 막 열이 심하게 나고 새벽에 네. 막 토하고 이래가지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뭐 그냥 약 먹고 좀 쉬면 괜찮다고 하는데 몸은 너무 아프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수련회를 못 가나? 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그 수련회 가는 당일날 몸이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수련회 당연히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너무 오랜만이고 대학부 아직도 좀 어색한 상태로 갔는데 또 제가 제 수련회 폐회 예배도 대표 기도더라고. 폐회 예배 때 되니까 대표 기도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뒤에서 되게 떨린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손 얹어주시면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탁 풀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겨울 수련회 오랜만에 가가지고 네.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수련회 전에 갑자기 아프다고 막 그렇죠. 연락이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서 되게 진짜 이렇게 못 가나라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가서 많이 은혜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부의 자랑거리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대학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대학부가 되게 서로가 되게 서로를 되게 잘 챙겨주고 저희 휴가 나왔을 때 되게 또 어색할 때도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또 서로가 잘 챙겨주고 또 건면해주고 또 신앙으로서의 되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걸 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대학부의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대학부이고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또 각자 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희망하는 진로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도관이에요. 빛을 비추라는 말씀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도관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지영이는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진로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간호학과 들어가서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도 가보고 싶고 사실 간호사가 사람을 되게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라고 하거든요. 막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간호사가 되는 게 제 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작업치료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과를 졸업하고 또 시험을 보면 작업치료사라는 그런 면허증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또 직업이 작업치료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되게 여러 분야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저는 이게 이 과를 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과를 간 거라서 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이 직업을 가져가지고 다양한 공부 활동이나 또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쓰려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료 쪽이라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도 쓰임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이어가지고 청년의 때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영이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는데 사실 청년의 때가 꼭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의료 선교 가보는 게 목표고 네. 선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갔었는데 20대 태국을 갔었는데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또 가고 싶은데 다음 선교는 의료 선교를 가보고 이게 제 목표이자 네. 간호사는 선교에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간호사가 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청년의 때 좀 해야 될 군대를 이제 다녀왔고 비교적 나이도 적으니까 주의 일에 또 사명에 더 집중하는 그런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내고 싶고요. 또 제가 지금 진로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그 비전이 또 무엇일지 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게 제 청년의 때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이 되고 싶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영이부터 말씀해 주세요. 본당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세상 일에만 힘쓰면 안 되고 또 사명에만 또 힘쓰면 안 된다.
두 가지를 좀 양립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에도 조금 힘을 많이 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도 많이 힘을 써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이는요? 저도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의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사명이나 이런 일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세상의 일을 더 먼저 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 되고 싶은 게 본인의 이제 일과 사명을 양립하기가 정말 어렵고 바쁠 텐데 고생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부를 만나다의 필수 질문인 대학부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영이한테 대학부는 무엇인가요? 저한테 대학부는 훈련소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군대 처음 가서 훈련소에 가면은 전쟁에서 필요한 이제 기초 지식들을 좀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것처럼 저는 대학부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학부는 나에게 훈련소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한이한테 대학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대학부는 PX다인데요. 제 PX가 되게 군대인 마트로 되게 또 더울 때는 시원한 음료수가 있고 또 추울 때는 핫팩이 있고 배고플 때는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힘들 때 또 청년회 때 의지하고 또 이걸 통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대학부라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 다 아주 예비역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부에도 많은 이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하민 청년, 심건능 청년, 그리고 정현우 청년, 배송준 청년, 김찬희 청년, 구본주 청년, 이준호 청년, 조은우 청년 이렇게 8분이 계신데 이분들 지금 이제 군 생활 하시느라 너무 힘들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 정말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 8분의 청년들을 조금 응원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 대학부 8분 청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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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저희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대학부를 만나다 촬영을 했는데 지금도 나라 곳곳에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현명한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경례하면서 6월달 대학부를 만나다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경례 박주!